아연국사 화재로 해서 본의 아니게 고객분들이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KT통신시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점검을 일제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정말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에 국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보상은 당연한 얘기고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IT 강국 맞습니까? 이 최소한 통신망 기반만큼은 강국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닌 것 아닌가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주의 꽉 찬 뉴스. 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차윤주 기자가 바로 KT 화재 사고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말이 집이 힘들었다고. 근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차윤주 기자가 오늘 주요 뉴스 열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연매출 5억 원부터 10억 원 사이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2% 정도에서 1.4%로 또 10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 가맹점은 2.2%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정도 인하될 예정인데요. 네네. 중소 가맹점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대형 가맹점과 이 소비자의 혜택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겨울철 스키장 할인 같은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다음은요? 네, 방금 말씀하신 KT 소식인데요. 네. 이 주말 서울 일대 통신이 마비됐었죠. 이 아현지사 지하 통신국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차 감식에 참여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또 책임 소재 등을 찾고 있는데요. 네. 이 지난주 토요일 날 발생한 화재로 지하 1층 통신구 79m 정도가 소실됐다고 하고요. 이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두 뉴스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의 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꽉 찬 뉴스 끝나는 대로 소상공인 연합회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에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알코올 농도가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23일 새벽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네. 당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청와대 여직원 2명도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 자체적으로 또 사회봉사 명령도 내린 바가 있었는데 네.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이번엔 곽재영 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는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를 놓고 민주당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해찬 대표는 지난 금요일 기자간담회 당시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지사가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준용 씨 의혹을 언급하면서 네.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이 지사가 자진 탈당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한편 경기도 측은 이 지사의 글이 이 문준용 씨 관련 글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이야기는 다음 달 7일, 8일쯤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좀만 좀 기다려 보죠. 네. 자, 다음은요. 네, 우리 전통 경기인 씨름이 사상 처음 남북 공동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1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남북이 각각 이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를 신청한 씨름을 공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등재했습니다. 네. 이 공동 등재 명칭은
전통의 코리안 레슬링, 씨름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공동등재는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측이 제안을 했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며 성사가 됐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요. 네, 조금 전에 이 차 기자님이 전해주신 소식 관련인데요. 네. 그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사건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네. 최근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모두들 아실 것이라면서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일이 손과 눈에 익었을 건데 그런 상태로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네. 익숙함, 관성과 단호하게 결별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태 장본인인 이 김종천 전 비서관이 임종석 실장의 핵심 측근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강 단속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이번엔 꽂힌 뉴스로 가겠습니다. 차인주 기자. 네, 이유 있는 조두순 트라우마입니다. 이 얼굴 공개한다 이런 여론이 뜨겁다면서요. 네, 오늘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조두순 씨가 출소하면 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공개하라는 건데요. 네. 반대 의견은 5%에 불과했고요. 특히 20대와 여성 또 중도 성향의 이 찬성 비율이 95%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론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정법상으로는? 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새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흉악범 얼굴 공개가 이제 조두순 사건이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네. 이 얼굴 공개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조건이 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여기에 더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네. 뭐 피의자의 얼굴이나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죠. 최근에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씨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근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을 복역을 하고 나오는 건데 그 출소 이후에도 5년 동안 신상 공개 대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출소가 된 다음부턴 이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라는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때 얼굴도 나오고요. 이 주소와 키, 몸무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네. 또 이제 해당 지역에 뭐 그 자녀를 둔 세대나 또 학교나 유치원 같은 곳에는 우편으로도 고지가 되고요. 네. 다만 이 타인에게 이 그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얼굴을 캡처해가지고 보내주거나 어딘가에 게시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유포를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게 공개가 돼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인데요. 네. 실제로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제 고지를 한 사람들 거주지를 찾아가 보면 단기 숙박업소 같은 곳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그냥 실효성이 없게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이런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나온 걸 보면 이 조두순이 2년 뒤,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출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안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 국민청원 형태로 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조두순 출소 반대 이렇게 제목이 있었고요. 이 청원이 순식간에 26만 명 찬성을 달성했고 또 앞서서 지난해 9월에 1차 청원 때는 무려 61만 명이나 찬성을 했었습니다. 여론은 뭐 거의 압도적인데 근데 지금 이런 여론의 우려가 좀 타당한 측면이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조두순 사건은 처벌이 정당했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재범 우려가 있느냐인데요. 그렇죠. 네네. 이 조두순 씨가 전과 18범입니다. 예. 네, 1983년에 19살 여성을 이 강간하고 이제 상해를 입힌 혐의로 3년을 복역했었고요. 네. 또 95년에는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예. 또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성범죄자 전과죄 재범률이 이 다른 범죄도 포함되긴 하지만 40에서 50% 정도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지난해 조두순 씨가 그 감옥에서 쓴 탄원서가 공개돼서 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네네. 이 300장 분량 탄원서 내용을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게 면허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썼다고요? 네, 본인이 직접 쓴 겁니다. 이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법원에서는 이 조두순을 격리해서 그 기간 교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12년형을 내린 건데 교정 기능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 원래는 그 옛날 그 청송교도소라고 부르던 곳에 있다가 이 네. 포항교도소에 이송이 됐는데요. 네. 이 출소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치료 중점 시설이 있는 이 포항교도소로 간 건데요. 거기서 성폭력 방지 특별 교육과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그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이 어땠냐, 뭐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하다 이런 분통을 터뜨리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았죠. 바로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러 어떤 이 불안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된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성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형량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일 날 네.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7.4%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꽉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꽉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곽재훈 기자에게 갑니다. 꽂힌 뉴스는요? 네, 한국당 분당, 그러니까 한국당이 쪼개진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좀 이례적으로 비대위 회의에서 좀 강성 발언을 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 발언이 이랬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또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개파 대결 구도를 다시 살려서 득을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분당론이 나오는데 참 유감이다. 그러면서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인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찍어서 경고했습니다. 뭐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은 시험하지 말라. 네, 뭐 시험하지 이런 말도 말라. 했다고 하고 이 배경이 좀 있나요? 이게 좀 며칠 됐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은 지난 22일 날 김병준 위원장이 그 조강특위와 별도의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이겠지만 자기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강특위가 쳐놓은 그물망을 빠져나왔지만 교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네. 그래서 홍문정 의원하고 인터뷰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랬더니 네. 뭐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거기서 지금 바로 분당설까지 좀 논리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어지긴 하는데 좀 네.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막상 뭐 그럼 갈라서겠다. 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네, 분은 없어요. 그런 건 아직까지.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22일 이후에 바로 언론 지면에 이제 조금씩 분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직접 자기 이름 걸고 뭐 회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기자들한테 좀 흘려주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보면 이제 뭐 물밑에서 분당설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보도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조선일보 이 김영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신당 창당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언급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뭐 TK에 신당을 차릴 거다. 뭐 이런 얘기. 시나리오까지 언급돼 나오네요. 있던데요. 예. 네네. 그게 오늘 조간신문 칼럼 사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였는데 네. 그 보도가 오늘자에 나오고 나서 바로 김병진 위원장이 이 분당 불용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배경이 있는 게 일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 옥중 정치한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좀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신당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옥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좀 이렇게 좀 포괄적인 메시지를 내는 정도지 무슨 신당의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무리고요.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인들 포함해서 면회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나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데 뭐 유 변호사 신당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이 김병준 위원장 발언이 있은 다음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과거에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를 쭉 돌려봤더니 한 재선 의원 말이 아니 뭐 신당설이 있긴 뭐가 있냐. 지금 당을 나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나가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뭐 무슨 김병준 위원장 말이 실체가 없다 신당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당 이런 이야기는 좀 경고성, 잼용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봐요? 뭐 경고성이란 표현이 좀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복당파들이 설쳐서 열을 받으니까
뭐 한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홧김에 그런 걸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이제 이건 김병준 위원장을 비판한 취지의 발언인데 뒤집으면 결국 뭐 분당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홧김에 한 얘기다 그런 거죠. 속칭 한마디 질렀을 뿐이다.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 원래 말 한마디 허투루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분명히 이런 뭐 홧김에 얘기를 했더라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좀 노리는 효과는 있을 거다. 허투루 하는 적은 별로 없지만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말은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들리기에는 건드리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뭐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면 손대지 마라. 이런 투 같아요. 예, 이제 분당설이 이제 불거지는 적이 가끔 있는데 지금까지 처음이 아니고 몇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벌써 6월 달에 한 번, 또 7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이었는데 예. 6.13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물러나라. 친박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당을 깨자는 거냐 이런 말이 한 번 나왔고 예. 그다음에 또 7월 초에도 뭐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비박계 세력화는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 분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포인트마다 항상 그 친박계를 대상으로 어떤 인적 청산이라던가 뭐 쇄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분당론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원책 전 조광택 위원 같은 경우도 인적 쇄신 칼자루 쥐고 나서 10월 중순께 또 분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 바가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결국 노린 게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친박 중진이라고 하는 정우택 의원 이제 오늘 어디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당협위원장 교체에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열을 올리는 이유가 전당대회를 이제 말하자면 복당파들이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꼼수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네. 그런 꼼수가 노골화된다면 심한 갈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집단 탈당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한마디 딱 언급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분당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우택 의원도 당 분열, 집단 탈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좀 반대쪽에서 당 지도부 쪽에서는 오늘 김용태 사무총장이 그 현역 의원들 중에 친박계 의원들 중에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이제 그분들 당원권 풀어주는 얘기를 슬쩍 또 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 중인데 12월 말에 당원 당규 개정안이 마련될 때 같이 처리하게 될 거다. 아니 근데 네. 12월 말이면 원내대표 경선 끝난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네. 당연히 이게 그 당원권 정지된 걸 풀어준다는 거는 친박계 손을 내미는 건데 네. 원내대표 투표는 못하지 않냐. 당장 그쪽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와요. 뭐 사후 약방문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당권파라고 해야 될지 지금 뭐 당 지도부라고 해야 될지 이제 네. 이쪽에서 보면 네. 일종의 화해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당원권을 정지시킨 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는 그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혜택이 3개 정도가 있어요. 네.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자격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전당대회입니다. 예, 출마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2월 말이라도 풀어주면 원내대표 선거는 못하더라도 뭐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데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네, 이게 이른바 타협 아닙니까 그러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당장은 뭐 분위기는 좀 부정적인데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그 지금 12월 중순에 그 조광특위에서 내놓는다고 하는 인적 청산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당권 향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기세 싸움에서 나오는 기합 소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뭐 실제로 대충 뭐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뭐 분당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차윤주, 곽재훈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